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제 4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센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 1습관에서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 제 2습관에서는 그 목표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했다. 제 3습관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상의 3가지 습관으로 당신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수집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안테나라 해도 정보가 눈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저 잡동사니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제 4습관에서는 당신이 잡동사니에 불과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큰 성공을 이룬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영은 센스이며 이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사람은 노력해봐야 헛수고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경영자들에게 당신은 타고난 센스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이다. 감성 마케팅 개발자인 고사카 유지 선생은 센스는 정보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감성공학 연구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흠뻑 뒤집어 쓰듯이 흡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통 사람이라도 센스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이다. 나 역시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원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영자다운 센스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력도 강해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입력하는 정보량을 늘렸을 때, 즉 공부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상력과 행동력에 직결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할까? 내 경험에 의하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책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훌륭한 책이나 존경하는 스승을 만났을 때였다. 그때는 컴퓨터를 클릭한 것처럼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세 번째 방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다. 바로 오디오와의 만남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바로 설명하겠다. 오디오가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이 창업한 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을 실토해라. 안 그러면 네 목숨은 없다. 내가 이런 협박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은가?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내 오디오를 듣는 습관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취미로 오디오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성공한 경영자나 훌륭한 컨설턴트의 오디오, 이른바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말한다. 나만 갖고 있는 습관은 아니다.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한 결과 이동 시간 중에 그들은 하나같이 오디오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독립할 창업가들에게 오디오는 다른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풍부한 지식을 제공한다. 훌륭한 경영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불과 한두 시간만이면 배울 수 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험에서도 배울 것은 많다. 회사 고문으로 계약하려면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자신만의 방법론을 오디오에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는 다 전달하지 못하는 미묘한 뉘앙스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하면 오디오 듣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핸디캡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디오를 들으면서 얻는 효과는 단순히 지식이 느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과 더불어 시간을 벌고 발상력의 행동력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시간을 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디오 듣는 습관을 들이면 1년에 12개월이
14개월로 늘어난다. 이를테면 오디오를 듣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출근하는 시간이 매일 2시간이라고 가정하자. 일주일이면 10시간을 공부하는 것이다. 한 달이면 40시간,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480시간이 된다. 480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60일, 즉 2개월 동안 꼬박 공부한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움직이는 공부방이 되는 셈이다.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들이면 출퇴근 시간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 뿐만 아니다. 오디오를 들으면 발상력이 커지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다. 운전하면서 오디오를 듣는데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수첩을 다리에 묶어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한다는 사람도 있다. 왜 오디오를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일까?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란 멍하니 있을 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혼잣말을 뜻한다. 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피곤하다, 곤란하다, 걱정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만 마음속에 떠올린다. 평소 부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오디오가 우리 안에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띄게 된다. 그런데 비즈니스 오디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멍하니 있다가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테이프를 듣다 보면 현재 의식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즉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요컨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더 쉬워진다. 더 나아가 오디오를 듣는 습관은 행동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식에는 단지 알고 있는 단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한번 배워서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적절한 몸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책 한 번 읽고 이야기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거나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제야 그 지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경우엔 책은 한 번 읽은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오디오는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일이 많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있는 지식으로 쌓이게 되었다.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멍하게 있을 때일수록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으로 지식이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잠재의식에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나는 외국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오디오를 주문해서 들은 적이 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다 들은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히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 현재 의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 수준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또한 오디오를 들으면 새로운 힌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뇌는 가장 익숙한 정보부터 인식하기 때문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즉 기존 지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보밖에 듣지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들으면 처음 들었을 때 새로웠던 정보가 기존의 지식이 되어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오디오는 시간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발상력과 행동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도구다. 그렇다면 오디오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미국은 자동차 사회이다 보니 창업가나 회사 중역들이 자동차에서 오디오를 듣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정말 뛰어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장들만 구입해서 듣는 실정이다. 실제로 몇몇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오디오를 판매하고 있다. 후나이 종합연구소, 일본 경영 합리화협회가 유명한데 FP 스테이션의 야마노 선생, 그리고
마스터 경영의 다케다 요이치 선생도 적극적으로 오디오를 발행하고 있다. 나 또한 최강 기업 실천 오디오 세미나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오디오 듣는 습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디오 내용은 내가 꼭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성공한 인물을 돌격 인터뷰해서 편집과 검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한다. 나 자신이 비즈니스에서 사용해 보고 싶다던가 힌트로 삼고 싶은 관점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 상당한 깊이가 있다. 내가 오디오 듣는 습관의 중요성을 호소하면 이미 환불 가지 않았나요? 라든가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 같은 변명을 하면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오디오를 듣지 않는 사람과 그만큼의 차이를 쉽게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보물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훌륭한 선배 경영자가 고맙게도 자신의 실패담을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당신이 같은 실패를 했다면 적어도 수억 원은 간단하게 날렸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운다. 눈앞에 보물지도가 있는데 바로 죽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텐가? 나는 이것만큼은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어쨌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아라. 외출할 때도 이어폰이 필수다.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지속하는 방법.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그 중 하나로 오디오를 듣는 습관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 궁극의 공부법, 포토리딩. 책을 많이 읽는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다. 그런데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디오는 들어도 책은 별로 읽지 않았다. 분명히 했지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물론 공부하려는 마음은 늘 있기에 책은 많이 구입한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펼치면 5분 후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같은 책에 도전한다. 그러면 5분 후에는 또 졸고 있다. 책을 펴면 잠들어 버린 날이 계속되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도 첫 장을 읽지 못했는데 또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 그 결과 읽지 않은 책들이 쌓여간다. 자기 혐오를 애써 숨기고 나는 내가 발상할 수 있으니 책을 읽을 필요가 없지 라며 호언장담할 정도였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하루에 한 권은 반드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포토 리딩이라는 미국에서 개발된 속독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토 리딩이란 단순한 속독이라기보다 문서를 사진처럼 읽고 이해함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 자체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나는 우연히 미국 출장 중에 잡지 기사에서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포토 리딩을 하면 페이지 1초의 속도로 책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중간고사가 생각났다. 성적이 나빴던 나는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에 복사기처럼 노트를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 그런 꿈 같던 일이 가능한 것이었다. 기사로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여 기사에서 소개한 포토리딩 관련 책을 추천했다. 솔직히 책을 읽고 포토리딩을 시도해 본 것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몇 년 동안은 포토리딩에 대해 잊고 있다가 창업 후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큰맘 먹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충격이었다. 이건 정말 가능할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연습했다. 나는 단순한 속독에 그치지 않는 그 내용의 깊이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포토리딩 공인지도 강사가 되었다. 음,
포토 리딩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글을 쓰기 전에 참고문 20여 권을 몇 시간 만에 읽거나 35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15분 만에 읽은 후 1시간 동안 그 책의 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은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포토 리딩을 배우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게다가 일본어로 된 책뿐 아니라 영어 원서도 단시간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미국에서 4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교과서를 많이 읽었다. 그럼 당연히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달랐다. 나는 영어 원서에 거부감이 있어서 귀국한 뒤에 구입하고 읽지 않은 영어 원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랬던 내가 포토 리딩으로 영어 원서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기술을 우연히 익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5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열등생에 속한다. 가르치는 나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학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몇 개월 공부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한 권도 읽을 수 없었던 영어 원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있다 등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포토 리딩은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을 밝히는 방법이다. 포토 리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포토 리딩을 할 수 있을까? 포토 리딩의 정식 명칭은 포토 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으로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업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독서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팍팍팍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진을 찍듯 읽어나가는 포토리딩 작업은 이 시스템의 제3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만 습득해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에 5단계를 조합하면 누구나 단시간 내로 문서를 파악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준비 단계다. 먼저 독서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집중할 수 있는 상태란 읽기 힘든 책을 재미있는 소설처럼 열중해서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난해한 의학서라도 집중해서 읽다 보면 빨리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목표로 한다.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향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 후두부에서 15에서 20cm 정도 위쪽 공간에 귤이 떠 있다고 생각한다. 포토 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에서는 이 작업을 귤 집중법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과든 매실이든 상관없다. 요점은 후두부 위쪽의 한 점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재미있는데 시야가 넓어지거나 잡념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 사실 누구라도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후두부 위쪽으로 의식이 가 있다. 스포츠 선수나 음악가에게 경기나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의식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등 뒤쪽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거나 꼭두각시 인형처럼 천장의 실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대답이 많다. 이처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후두부 뒤쪽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후두부로 의식을 모으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제2단계는 프리뷰, 즉 예습 단계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서점에서 누구나 하는 일인데 책을 읽기 전에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책을 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앞표지, 뒷표지, 저자 프로필, 목차 등을 찬찬히 살펴본다. 그 책에 자신의 귀중한 돈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첫 페이지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한다. 마치 TV 스위치를 켜두고 멍하니 계속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새 기분 좋게 잠들어 버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책의 내용을 간단히 조사하고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목적을 명확히 해서 뇌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목적과 관련이 있는 정보가 더 자주 눈에 띄게 된다. 제3단계는 1초에 한 페이지를 읽는 속도로 책을 팍팍팍 넘기는 포토 리딩 단계다. 책을 텍스트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 정보로 읽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쉽게 말해 글자 한자 한자씩 의미 있는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화상으로 뇌에 집어넣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정보는 좌뇌가 처리하지만 이미지 정보는 우뇌가 처리한다. 우뇌와 좌뇌가 가진 기능의 차이는 책을 읽을 때도 최대한 활용된다. 즉, 포토 리딩 단계는 문서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작업이므로 우뇌를 사용한다. 문서를 이미지로 만들어 우뇌에 집어넣는 작업은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눈의 사용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보는가? 그렇다. 멀리 떨어져서 그림 전체를 바라본다. 그림을 보자마자 곧바로 물감의 색이나 붓의 터치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포토리딩은 이미지를 뇌에 집어넣는 작업이므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처럼 시야를 넓혀서 책을 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네 귀퉁이가 시야에 모두 들어오도록 책의 좌우 양 페이지 전체를 바라본다. 포토 리딩 단계를 실행하면 문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내 경우 전문 분야 외의 문서나 난해한 문서들은 포토 리딩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 없게 되었다. 포토 리딩을 하면 책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아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초능력일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이 작업은 우뇌라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것과 비슷하다. 하드디스크를 바깥에서 보았다고 해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포토 리딩도 마찬가지다. 입력시킨 정보를 화면, 즉 좌뇌의 텍스트 정보로 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분류해서 패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4단계에서는 복습이 이루어진다. 복습은 다음 5단계인 활성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다. 여기서 복습이란 이건 좀 신경 쓰인다라거나 이건 무슨 일일까 하고 관심이 가는 트리거 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트리거 워드란 책에서 강조되며 계속 사용하는 단어로 그 책의 중심적인 키워드를 의미한다. 책 한 권당 20개에서 25개 정도의 트리거 워드를 추려낸다. 그런 다음에 이 트리거 워드를 보면서 저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생각한다. 책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얻고 싶은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 다음 단계에 나올 활성화다. 복습이 끝나면 정보를 10분에서 20분, 가능하다면 하룻밤 정도 놔두는 것이 좋다. 질문하자마자 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어 포토 리딩으로 얻은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지식이 순조롭게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5단계 활성화란 우뇌에 집어넣은 이미지 정보를 자네인 현재 의식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전 단계에서 시간을 두고 뇌에서 정보를 숙성시켰다면 이제 복습할 때 만든 질문을 재검토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슈퍼 리딩 앤 티핑이라고 하는데 문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우선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장은 전체 문장 중 4에서 11%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4에서 11% 되는 문장을 빠르게 찾아내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문장 전체의 내용은 포토리딩 작업을 통해 이미 운에 들어가 있으므로 4에서 11% 정도의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한 페이지를 횡단하듯 눈을 움직이면서 읽고 싶은 문장을 찾아낸다. 이 작업이 슈퍼리딩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티핑이라고 한다. 속도법에서 말하는 비스듬히 읽어 내려가기나 골라 읽기와 다를 게 없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4에서 11%의 정보가 방아쇠의 역할을 하여 문서의 다른 부분도 일관성 있게 그 의미가 전달된다. 어떤 일을 잊고 있었는데 관련된 일 하나가 떠오르면 연달아 전체 내용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4에서 11%의 문장이 계기가 되어 책의 내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골라 읽기 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5단계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합쳐 30에서 6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익숙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나 발상의 힌트를 얻기 위한 경우에는 5단계 작업만으로도 충분하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읽거나 전문 서적을 읽을 경우는 슈퍼리딩이 효과적이다. 슈퍼리딩은 책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는 작업이다. 이때 일정한 속도를 읽지 말고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읽는다. 충분히 이해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속도를 올리고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부분은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 머릿속 정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라.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뇌의 구조를 바탕으로 만든 정보 처리 기법이기 때문에 책 읽기뿐 아니라 지적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 처리 속도와 질이 향상된다. 그 예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응용할 수도 있다. 우선 목적을 정한 다음 참석 인원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한다. 회의는 대개 참석자 전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 후에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독촉하는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사장 혼자서 말하고 회의가 끝난다. 사장은 아무리 기다려 주어도 직원들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한탄한다. 반면 직원들은 사장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토로한다. 이후 패턴은 뻔하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끼리 한잔하러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른다. 그리고는 회의에서 발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사실 회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뇌의 구조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뇌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느라 바쁘다. 그런 다음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으면 뇌 속 회로에 접속하기란 불가능하다. 회로가 접속되기까지는 적어도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해 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단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뇌의 구조를 감안하면 지적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잠시 쉬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면 회의가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 또한 차원이 다르게 훌륭해진다.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발상력과 창조력도 향상된다. 이에 비례해 행동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 속도 역시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단순히 책을 빨리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실현해 보겠다는 당신에겐 최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는가? 라며 성공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요인보다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가 가장 영향이 있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법칙은 뇌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설명이 된다. 뇌는 익숙한 정보에 가장 먼저 끌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황이야 라고 진지한 얼굴로 얘기하는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회사에는 불황이 없을까 하고 불황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2만 주에 1,000만 원을, 아니야, 나는 2주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DM을 발송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임 속에 서 있으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 리 없다. 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의 뇌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때까지 보지 않았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응용하기 위한 길은 쉽다. 지금 속해 있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리를 두면 된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는 치명적이다. 얼굴 찡그리고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며 성공한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훌륭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며 성공한다는 것이다. 난 창업할 때 샐러리만 시절에 일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애당초 그들 역시 불면 날아갈 듯한 우리 회사를 상대해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 역시 나에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고독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을 즐겼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졌다. 개인이든 사회든 다음 무대로 옮겨갈 때는 자연스럽게 알고 지낸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진다. 인생의 다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줄 확률은 매우 낮다.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란 워낙 바빠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며 어울리는 사람들 또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물론 일단 부딪혀보자는 정신은 좋다. 내 멋대로 다가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행동이 때로 상대방에게는 민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는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다라는 식의 나만 얻으면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지 않을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하면 된다. 압도적 제안으로 부자들을 사로잡는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로 인터넷 마케팅 부분에서 세계 최첨단 노하우를 실천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재팬사의 고토 야스유키 씨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고토 씨는 현재 미국의 대부호 로버트 앨런의 일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로버트 앨런은 부동산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둔 인물로 미국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만큼이나 유명하다. 그는 또한 어, 상주쌤 프리즈. Multiple streams of income. 비롯해서 100만 부 넘게 팔린 비즈니스 저자이기도 하다. 로버트 앨런은 보통 사람은 말도 한마디 못 붙일 것 같은 전설의 인물로 여겨진다. 어쨌든 그는 백만장자 대부호니까 말이다. 그런데 고토 씨는 미국으로 날아가 다짜고짜 약속을 잡고 그에게 제안서를 내고 돌아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일본에서 1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쇄 수입밖에 벌어들이지 못했지요. 앞으로 귀화해져서도 일본에서 번역 및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로버트 기요사키 씨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에게 상주쌤 한번 더 읽어주세요. Multiple streams of income.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고토 씨는 단박에 로버트 앨런의 일본 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다.
로버트 앨런 역시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마크 빅터 한센, 그리고 앞서 말한 로버트 키요사키 등과 꽤 친분이 있다. 한마디로 단번에 세계적인 대부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이 고토 씨에게 열렸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토 씨가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내 세미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돈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거래처에서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간다 선생님의 세미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제안을 했다. 어떤 방법으로 후원을 계획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커피를 후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커피값으로 자기 회사의 이름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인터넷 컨설팅을 의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나는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고 그때부터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니케이 골프의 혼다 고우이치 씨도 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제안을 하여 평소 만나기 힘든 인물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그는 이제 겨우 29세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벤처기업 사장들과 대등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그런 젊은이였다. 그는 골프 회원권을 중개하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외국에 나가서 지내다가 귀국해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영업도 할 줄 모르고 골프도 칠 줄 몰랐다. 사장의 멍청한 아들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분발했다. 사장의 멍청한 아들로 끝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업무를 마친 후 인터넷을 공부했다. 사람들이 골프 회원권 같은 고가 상품은 온라인에서는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는 10개월 동안 혼자서 순이익으로 5억 원을 벌었다. 게다가 골프 회원권의 회계가 의무화되었을 때는 그 가격 조사 서비스를 유료화해 대기업과 1년 동안 400건이 넘는 거래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온라인 회원권 매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혼다 씨가 대단한 이유는 이후에 보인 그의 민첩한 행동 때문이었다. 골프 회원권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자 그는 이번에는 대형 벤처기업에게 제휴 요청을 보냈다. 그는 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냈다. 당사는 접속 횟수가 높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사에게 고객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 링크를 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대형 벤처기업의 사장들이 잇따라 연락해 오면서 계속 그들을 만나고 있다. 이처럼 응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되는 제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게다가 돈도 들지 않는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현자와 나누는 한 번의 대화는 한 달 내내 책을 읽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다.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내 눈앞의 세상이 바뀐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한순간의 행동과 나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자각으로 결정된다. 제5습관 고자세로 영업한다.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정보를 대량으로 흡수하면 새로운 발상이 나오기 쉬워지는군요. 사실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막혔습니다.만. 그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팔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이군. 네,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도저히 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라네.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도 파는 방법을 모르면 쓸모없는 잡동사니가 될 뿐이거든. 하지만 판매 방법을 알면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네. 판매는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방법을 알면 오히려 영업 경험은 없는 편이 더 유리하지. 어떻게 하면 영업 경험이 없는 저도 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영업에 대한 저항감이야. 맞아요. 억지로 영업을 하는 건 나쁜 일 같아요.
하지만 자네의 상품을 사고 싶다는 고객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품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야 무슨 문제겠어요. 게다가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믿고 말고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단기간에 프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지. 영업의 달인으로 만드는 악녀의 법칙.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은 내가 평범한 셀러리맨일 때 180일 안에 사업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해고된다. 라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당시 나는 미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일본 지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 외국인 상사들이 잇따라 해고되더니 마침내 일본 지사 폐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정리해고 같은 건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점 폐쇄를 위한 처리 작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얻었다. 그 사이에 판매 실적을 올리면 방침이 바뀌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판매 실적을 올리겠다고는 했지만 원래 공무원이었던 나는 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다. 경영대학원을 다녔지만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세일즈에 관한 수업은 1시간도 듣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18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직접 고객을 찾아갈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DM을 이용해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이 먼저 연락이 오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거기에 철저히 집중했다. 그러자 영업 경험이 전혀 없던 내가 거짓말처럼 계약 건수를 올리기 시작했다.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관심이 있으니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대형 양판점과 계약하고 대량 주문을 받았다. 그 결과 지사 폐쇄 결정은 취소되었고 오히려 일본 시장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나는 단기간에 영업 초보자에서 영업 달인이 되었다. 이처럼 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도 방법만 제대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영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영업에는 마케팅과 세일즈라는 2단계가 있다. 마케팅? 조사하는 건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마케팅이란 잠재적인 우량 고객을 세일즈맨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이다. 이에 반해 세일즈란 잠재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효과적으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고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영업의 원칙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한 다음 세일즈로 고객을 잘라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영업의 달인이 되기 위한 악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악녀는 먼저 상대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남자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악녀는 속박받고 싶지 않다면서 냉정하게 대하고 남자는 한층 더 사랑이 타오른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매력적인 제안으로 고객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관심을 끈 다음에도 부추기기만 하면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손님이 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넌지시 풍겨야 한다. 그러면 구매할 마음이 있는 고객의 경우 지금 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날아갈 것 같으니 나는 이제 곧 구매할 고객이란 말이에요. 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한다. 이 원리의 원칙을 완전히 습득하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는 영업은 할 필요가 없다. 고객 쪽에서 먼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임금님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익히면 당신은 최대의 수입과 마음의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고객이 팔아달라고 접근한다면 정리해고를 당해도 무서울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타는 들판이 되어도 그날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몇 가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거 어떤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Who do you wanna be?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Who do you want be? 이런 질문이 있죠. Who do you wanna be? Who do you wanna be? Who 보통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니까 누가 되고 싶은가? 그 누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who do you wanna be? Do you wanna be? Do you wanna be? 되고 싶다. want. 원한다는 거잖아요. Do you wanna be?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당신의 행동으로 매일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or 이거 아시죠?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네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당신은 매일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Who do you want to be?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Your answering 예. Who do you want to your be? actions.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왜? 다시. 네, 준비되셨죠? 수정님?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